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이 왔어. 오빠가 아프기 시작한 건 겨울이었다. 걸을 때마다 등 뒤가 아프고 허리가 당겨 잠을 자면서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다. 생전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눈치채야 했는데 무심한 나는 그 신호마저 놓쳤다. 오빠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성공해 보겠다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20대부터 엄마와 나를 먹여 살린 가장이기도 했다. 그는 웬만해선 힘들다는 표현조차 하길 싫어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의 겨울엔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좀 쉬면 괜찮겠지. 내가 힘내라고 건넨 말에 오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빠의 몸을 괴롭힌 정체가 신장암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후로 오빠와 나누었던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되돌아왔다. 좀 쉬면 괜찮을 거라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반평생을 내달리기만 했던 오빠에게 편히 쉴 여건조차 만들어준 적이 없으면서 말이다. 우리 가족에겐 무시로 새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처를 찾아다녀야 했던 방랑의 시절이 있었다. 숱한 냉대와 손가락질에도 가파른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온 것은 그가 우리의 바퀴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모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우리를 태운 손수레를 끌고 험한 길을 달려왔다. 스페어 타이어 없이 혼자 버텨온 인생이었다. 우리 집은 산비탈 아래에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면 비탈에서 떨어진 흙더미가 새들어 사는 단칸방 입구까지 밀려들어왔다. 산사태를 대비하여 당장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손수레에 실어놓고 살았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문짝만 달린 바깥에 가까웠다. 떠나야 하거나 쫓겨나야 하는 막다른 길이었다. 가벽으로 나눠진 옆방에는 암 말기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소리는 새벽이 다 되어야 잠잠해졌다. 저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무서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우니까. 엄마는 기도해 주라는 말로 나를 조용히 타일렀다. 우리는 고작 잠을 설치지만 저분들은 죽음과 싸우는 거야. 애들은 부모님과 이별할 준비를 하는 거고. 이별을 준비한다는 말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길고 긴 신음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뜻일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었다. 더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가벽 사이로 스며드는 죽음의 공포와 슬픔의 전이가 두렵기만 했다. 나는 저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내 불행의 부피는 줄어들었다. 남매와 내 처지를 저울질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옆방의 아픈 부부를 위해 엄마는 매일 밤 기도를 했다. 종종 옆방 남매를 불러다 아픈 부모를 대신해 밥을 챙겨주기도 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엄마는 우리 생각은 왜 안 해?
남매는 며칠은 굶었는지 주는 대로 먹어치웠다. 쌀 한 봉지도 사 먹기 어려운 형편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었던 나는 남매가 옆방으로 건너가자마자 엄마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리가 조금 먹으면 쟤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잖아. 오빠까지 엄마 편을 들고 나섰다. 처음만 어렵지 밥때가 되니 남매는 당연한 듯 우리 집을 기웃댔다.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쭈뼛대고 있으면 오빠가 남매를 데리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자신의 몫을 남매의 밥그릇에 덜어주었다. 엄마는 그 애들이 민망하지 않게 이미 비어버린 밥 공기를 들고 헛숟가락질을 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우리 처지에 누가 누굴 불쌍히 한단 말인가. 3월의 끝무렵이었다. 옆방의 신음이 들리지 않아 오랜만에 편히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난 아침이었다. 엄마가 또 남매를 불러 밥을 먹이는 거였다. 김과 김치뿐인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남매는 그마저도 진수성찬인 듯 허겁지겁 먹었다. 하루에 한 끼, 때론 종일 굶는 날도 있다고 했으니 온기 가득한 밥상이 그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할 터였다. 이 집 와서 처음으로 잘 잤다. 어젠 조용하더라고. 내가 옆방을 가리키자 남매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오빠가 내 옷깃을 잡아당겨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맨날 쟤들 눈치를 봐야 하는데? 성질부터 부리는 나에게 오빠는 혹여 안에서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췄다. 쟤들 부모님 돌아가셨대. 두 분 다? 음. 그래서 조용했구나. 그럼 쟤들은 누가 데려가?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대. 아무도? 그래. 오늘만은 밥 편하게 먹게 해주자. 얼마나 무섭겠어. 오빠와 함께 안병동을 오가며 수많은 환우를 스쳐갈 때면 옆방에 살던 남매의 부모님이 떠올랐다. 자식을 두고 떠나야 했을 그들의 슬픔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내게 닿았다. 오빠가 사라진 이후의 삶을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었다. 그 버팀목 없이 혼자서 생을 견뎌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던 남매의 허기짐이 그리움의 깊이였음을 이제야 헤아리게 되었다. 오빠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암 진단 후부터 나는 바닥이 없는 슬픔에 허덕였다. 이토록 착한 오빠에게 왜 축복이 아닌 암을 주신 건지 그분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의 인생을 대신 누리며 살아온 나의 죄로 인한 병인지도 모른다는 깊은 자책에 빠지기도 했다. 안병동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좀 당겨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자 간호사는 피로한 얼굴로 말했다. 저기요, 여기 다 절박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옛집 앞 산비탈에서 안간힘을 다해 버티던 나무들이 생각났다. 이제는 생의 가장자리에 선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절박하게 붙들고 있는 절벽의 간절함 또한 보였다.
환자들과 그 곁에 선 보호자들의 뜨거운 눈시울을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세월이 느껴져 덩달아 눈물이 차올랐다. 이전엔 관심도 없었던 환자들 모습에 감춰진 사연, 그 어느 하나도 사사로울 것이 없을 듯했다. 진료실 앞에서 나는 여러 번 오빠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들을지 감내할 자신이 없었다. 괜찮지, 그럼. 오빠는 언제나처럼 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수술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내 아내와 딸을, 홀로 있는 엄마를 잘 챙겨야 한다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방법과 보험 처리에 관한 것,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한참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수술하면 된다며. 수술 잘 받으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오빠 없이 재산 정리며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나 오빠 없이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오빠가 살아서 해. 나는 오빠에게 남아있는 책무를 상기시켜서라도 삶을 극복해 나갈 힘을 영유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책임감이 오빠를 서서히 병들게 한 건 아닌지 싶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픈 사람에게 짐을 끌고 갈 이유를 주려 했다니. 이제야 뿌리 깊은 병이 된 그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선연히 눈에 보였다. 오빠는 내 말끝에 그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족 살 집이 있어서 집 없이 사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 계속 쉬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나를 쉬게 해주시려는 것 같아. 그가 홀로 끌고 왔을 손수레는 얼마나 무거운 세월이었을까. 눈물로 흘려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깊이였다. 고단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오빠는 제 고통보다 남겨질 가족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불행의 끄트머리에 도착해서야 축복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걸 왜 몰랐을까? 곁에 있는 축복을 몰라보고 왜 계속 축복받기를 기다렸을까? 우리는 함께였던 때를 쉽게 잊고 살아간다.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의지가 되고 응원이 되었는지 손에 있는 걸 놓치고 난 다음 기억하게 된다. 희망은 먼 별빛처럼 황망했고 절망은 숨막히듯 가까웠던 암둔한 삶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건 너라는 다리가 있어서였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몇이나 될까? 오빠와 나는 어린 시절처럼 손을 잡고 병원 앞 공원을 오래 걸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나 되려는지 가늠해 봤지만 인간이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란 없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이 온 건 아닐까? 더 늦기 전에 고마움을 말할 기회를 주려고 내일이 있는 건 아닐까? 소중한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라고 과거를 남겨두신 건 아닐까?
당연했던 내일이 희미해질수록 쉽게 놓친 오늘은 더 간절해지는 법이었다. 오늘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산다면 내일이 두려워질 이유도 없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과거의 힘이 더 셌다. 우리는 힘겨웠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앞을 가로막는 더 큰 힘겨움을 버텨내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정작 좋았던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보자고, 좋은 걸 기억하며 지내자고 오빠와 나는 처음으로 앞을 향한 약속을 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옛집 앞 산수유 나무는 꽃을 피웠을까? 산비탈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 지천에 꽃을 피워내던 그 나무는 우리가 집을 떠나던 날에도 기어코 꽃을 보여주었다. 고마웠다. 꽃을 마음에 담고 떠날 수 있어서. 멀미가 날 만큼 환했던 샛노란 희망이 여전히 내 가슴에 시들지 않고 피어 있음에. 나에게 당신은 산수유 나무였다. 깊이 내린 뿌리였다. 당신이 있어서 내 가난한 영혼은 깃들 마음의 집이 있었다. 오빠, 고맙고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이란 시간이 기적으로 다가왔다. 오빠는 말없이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직 꽃이 피려면 멀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맞잡은 손에 채우는 봄의 기력을 품고 있었다.